음악으로 한 시대를 지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자동으로 리듬이 떠오르는 가수. 한 걸음, 한 동작으로 전 세계의 몸짓을 바꿔놨던 인물.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지금 그 인생이 스크린 위에 다시 펼쳐집니다.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합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라이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실물을 처음 뵙지만 내적 친밀감만큼은 뭔가 깐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영화가 좋다 저희 식구잖아요. 네, 그렇죠. 영화가 좋다를 저도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화면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뭔가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그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뵙기 때문에 오늘도 녹화하고 오셨잖아요. 네, 오늘 영화가 좋다랑 인생의 영화. 네, 둘 다 하고 왔습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오늘은 어제죠. 5월 13일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해야 되는지 추천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좀 혼동이 되는 왜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왜냐면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그 대중들에게는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튼 토마토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 해외의 어떤 리뷰 사이트 같은 겁니다. 네. 거기서 평론가들은 38%의 점수를 줬어요. 상당히 낮은 네, 수치잖아요. 38점. 그러면 대중들은 몇 점을 줬냐면 일반 관객들은 97%.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거의 나는 60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론가와 일반 어떤 대중들 사이에 시선이 다르다 정도로는 말할 수 없는 네. 아주 극명한 문제점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개봉 첫 주말에 보헤미안 랩소디의 기록을 그냥 한순간에 넘겨버렸고요. 와. 벌써 이미 5억 달러를 넘었고 앞으로도 엄청난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작품이죠. 네. 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영화 제목도 그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마이클이란 영화입니다. 아, 이 영화가 어제 개봉을 했군요. 네. 저도 그 예고편만 계속 보다가 언제 개봉하지 했는데 바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어제 개봉했습니다.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사실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 너무 유명한 인물이라서 뭐 다들 누군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기억되는 이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무게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유명한 가수 정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맞아요. 이 사람은 일단 스릴러라는 앨범이 있는데 네. 그 앨범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팔린 앨범입니다. 진짜. 기네스북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그냥 단순히 뭐 베스트셀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분한테 그냥 빌보드 1위는 그냥 걸어가다 보면 발에 채이는 정도 그 정도였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흑인 가수로서 네. 흑인 아티스트들이 걸려 있었던 그 선을 깨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MTV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뮤직비디오 같은 걸 틀어주는데 네. 흑인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는 전혀 틀어주지 않았어요. 19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네. 벽이 있었고요. 흑인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그걸 뚫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처음으로 그 MTV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흑인 음악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이런 걸 해냈던 사람이죠. 그 외에도 뭐 너무 전설적인 게 많아서요. 뭐 그래미 시상식 때의 모습도 그렇고 1983년이죠. MTV에서 처음으로 문워크를 선보였던 순간들. 이런 전설적인 순간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또 많은 루머가 있었던 분이시기도 하고 맞아요. 2009년에 그 생을 마감하기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한순간도 화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2009년에 당시에 이제 사망 소식이 뉴스로 퍼졌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애도하고 충격을 받았던 맞아요.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충격적이었죠. 네. 김경태 님이 주말에 보러 갈 예정인데 갈 때부터 마이클 잭슨 음악 들으며 가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기대에
차 계십니다. 아니, 제가 예고편을 봤을 때 이 주인공을 맡은 배우분이 싱크로율이 엄청나다라고 느꼈는데 굉장히 특별한 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주연 배우를 맡은 사람은 자파르 잭슨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잭슨의 가족입니다. 정확히는 과거 이제 잭슨 5라는 레전드 그룹이 있었죠. 네. 그 전설적인 그룹의 저메인 잭슨, 마이클 잭슨의 형인데요. 형. 그 저메인 잭슨의 아들이 바로 자파르 잭슨입니다. 아.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조카가 이제 삼촌의 모습을 이제 흉내를 내는 건데 그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원래도 자파르 잭슨은 마이클 잭슨을 흉내를 많이 내고 네. 마이클 잭슨이랑 거의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대요. 네. 마이클 잭슨 목소리가 실제로 말할 때도 엄청 고음이고 미성이잖아요. 그게 거의 비슷해서 본인이 음반을 낼 때 음반 발매가 취소된 적도 있대요. 왜요? 너무 마이클 잭슨 같다. 아, 너무 따라한 것 같다. 따라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는데 이분이 거의 2년 정도 무수한 훈련을 거친 끝에 마이클 잭슨이 보여줬던 그 몸 동작들, 네. 표정들, 그리고 노래 이거를 완벽하게 따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영화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정말 마이클 잭슨 같아요. 사람들도 영화관에서 저도 이걸 영화관에서 봤는데 네. 관객분들도 순간순간 이렇게 헉 하면서 정말 마이클 잭슨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지금 공연장에 온 건가? 마이클 아, 잭슨 예, 이런 느낌 날 그런 것 느낌이 같아요. 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또 연출을 맡은 안톤 후쿠아 감독 어떤 감독인가요? 이 연출도 그렇고 이 연출을 맡은 이 감독님은 사실 전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아니었어요. 이 블레이드 트레인 같은 오락 영화, 네. 이퀄라이저 같은 그런 시리즈 영화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대신 그만큼 이분이 갖고 있는 연출 능력이 훌륭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토누카 감독은 좀 어떤 인종 문제라든지 가부장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좀 익숙한 감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좀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레이엄 킹이라고 이분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제작을 맡았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본이 존 로건인데 이번에 이제 글래디에이터라든지 라스트 사무라이 이런 작품을 만든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부를 수 있는 최적의 멤버들을 부른 셈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값만 놓고 보면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에 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진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이클 잭슨이라는 영화를 위한 어떤 어벤져스 팀이 꾸려져서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영화 마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706님이 영화 봤는데 정말 춤 노래 연습을 무지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박수 치고 춤추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는데 콘서트가 아니라 참았습니다. 네, 싱어롱으로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싱어롱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3433님은 자칭 대전 마이클 잭슨이었던 아빠 모시고 보러 간다고 하시고 이윤성님이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영화에 동생 자넷 잭슨도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나오나요? 네, 놀랍게도 자넷 잭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아. 이 영화의 가족 중에는 자넷 잭슨이 없어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자넷 잭슨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영화에 얽힌 뭐 이슈가 만만치 않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땠길래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 영화가 처음에는 사실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사망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어디까지냐면 1988년에 배드 월드 투어가 나오는 장면까지 영화가 나옵니다. 그럼 완전 거의 그렇죠. 후반기 부분이 아예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인생에. 마이클 잭슨의 후반기 21년을 그냥 없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속작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클 잭슨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그 아동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아동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조항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조항이요? 네, 1994년에
여기 챈들러 씨죠. 챈들러라는 분이 이제 아동 성추행 그걸 했었는데 그와 합의를 한 내용이 있었던 아, 거예요. 고소인과 합의를 한 음. 내용이요. 그 합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향후에 어떠한 TV나 상업적인 영화 이런 어떠한 영상물로도 챈들러 가족의 이야기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조항이 발견되고 나서 재촬영을 했다고 해요. 아. 재촬영에 뭐 1,500만 달러가 들었다. 22일간의 엄청난 재촬영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 잘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으로서의 고뇌 그리고 또 큰 부분이 뭐냐면 흑인 아티스트로서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네.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많았었는데 그리고 흑인 음악의 어떤 대중화를 이끌어냈다는 부분에서도 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의 모습도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음.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넷 잭슨이었던 거고 아. 그 마이클 잭슨이 사랑했던 딸 페리스 잭슨은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아, 친딸도요. 네, 이 영화를 만든 게 이제 마이클 잭슨 에스테이트라고 마이클 잭슨의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네. 존 블랑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화에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랑 지금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군요. 네. 아, 그래서 아까 뭐 평론가 점수는 굉장히 박한데 그렇죠. 또 대중의 점수는 또 높다 이렇게 언급을 살짝 또 해주셨었는데 네, 그런 맞습니다. 이유 사실 때문이기도 뭐 하겠네요. 가디언지에 나온 그 평론을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에 코끼리가 있는 겁니다. 네. 집에 코끼리가 있으면 정말 코끼리가 있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묘사할 때 코끼리만 빼고 집안의 모습만 묘사했다. 아, 뭔가 아쉬운 알맹이가 없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구나. 너무나도 큰 것들을 외면했다. 이 영화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짧게 우리 라이너님의 평가를 한마디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줄거리 자체는 그냥 마이클 잭슨의 인생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저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의 가장 빛났던 순간만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어떤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추모 콘서트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매끄럽게 잘 다듬어 놓은 공식 자서전 아, 요런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래- 아름다운 순간들만 모아놓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라든지 공연 장면 같은 거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봤던 것처럼 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이 가장 의심했던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의심했던 이런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잭슨인데 뭐 영화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박수를 치시지만 네. 그 박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을 향한 박수였을까?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마이클 잭슨을 닮은 모조품, 상품에다가 박수를 치는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작품이어서 저는 좀 아쉽게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직접 가서 봐야 나는 이 영화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 보긴 봐야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들으며 라이너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